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산업 측면에서의 미중 갈등 현황, 전망,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 방안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진규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중 갈등이 2018년 1월 달에 상호 간의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8년 1월 태양광, 세탁기, 알루미늄 이런 분야에서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도 거기에 따른 보복 관세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달에는 무역 1단계 합의를 보았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약 2천억 달러 정도 규모의 추가 물품 구입 등을 하겠다 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을 등의 이유로 이행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무역 불균형이 뚜렷한 변화 없이 산업기술 패권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을 엔티티 리스트를 통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푸젠진화나 화웨이 이런 반도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후에는 힉비전, 아이플라이텍, 센스타임 등의 테크 기반의 기업들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인권 문제, 남중국 핵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중국의 여러 기관들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급망 분석 보고서를 요청을 해서 2021년 6월, 작년 6월 달에 그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그리고 바이오 의학 이렇게 4개의 분야에 대해서 공급망을 어떻게 디커플링 할 것인가에 대한 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보고서의 결과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의학의 경우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의 생태계 조성을 완성하는 형태의 어드바이스가 나왔고 히토리와 배터리 부품 같은 경우는 원료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형태의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법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엔티티 리스트와 비슷한 기술 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2020년 12월 달에 수출통제법, 21년 6월 달에 반외국 제재법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여서 공산당의 통지 형태로 이루어지던 정책들이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미국 혹은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전략적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기존의 산업을 추격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술 변혁기의 점프를 위해서 디지털 경제 발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경제 발전을 보면 구체적으로 4가지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 그리고 디지털 산업화, 그리고 디지털 경제 인프라 구축,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거버넌스 확립 이런 4가지의 형태로 디지털 경제 발전에 치중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신형 인프라라고 해서 5G 통신망,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산업 인터넷 등에 관련된 인프라를 최근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미중 갈등, 산업 측면에서의 미중 갈등은 결국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의 입장에서는 공급망의 리스크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같은 것들이 현실화될 때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될 수 있다라는 것에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요 광물 자원, 원유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서 원유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기준으로는 $89 정도, 배럴당 $89 정도이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 $120까지 치솟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히토리우 같은 경우, 리튬 같은 경우 핵심 광물 약 대여섯 배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같은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드라이버가 강하게 걸리면 걸릴수록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요 핵심 광물의 가격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또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결국은 어찌 보면 새로운 제조업에서의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생기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2030년 탄소 피크를 기점으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슈앙탄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내세웠습니다만 아마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것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걸수록 중국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 전체 글로벌 공급량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으로서 이 탄소 중립이 세계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버가 걸리면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할 테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들도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위해서 주변 국가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안전보장과 일체화된 통상산업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안보법 제정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혁신경쟁법과 유사하게 자국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U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산업 주도권 확보, 핵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도모를 위해서 인더스트리얼 스트래러지, 뉴 인더스트리얼 스트래러지를 내세우고 있고 신산업 전략을 통해서 재산업화, 공급망 재구축, 리쇼어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대응 방안의 두 가지 간단한 그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류로이라고 하는 인민대학교 교수가 올 신년 초에 한국 언론에 기고한 내용에 보면 미국에만 줄 서는 게 위험한 거 아니냐, 한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중국에도 4억 정도의 중산층 시장이 있다. 한국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부분에서의 한중 기술 협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중국이나 미국의 한쪽에 경도되기보다는 다자의 틀 안에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상황에서도 한중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바입니다. 한편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작년 10월, 2021년 10월 말에 수출 허가를 내줍니다. 화웨이와 SMIC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던 그 두 개의 기업에 약 우리 그 1000조 달러 정도, 죄송합니다.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정도의 수출 허가를 내줍니다. 화웨이에는 밑에 보시면 화웨이 같은 경우는 69% 정도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고 SMIC에게는 10개 중에 9개 정도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디커플링을 하기는 하되
철저하게 실리 위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첨단 분야가 아닌 한 일반적인 범용 장비 이 수출 허가 같은 것들은 여전히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업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서서 이 세션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실용적인 우리의 산업 경쟁력 강화, 실용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데 많은 분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산업 측면에서는 골든타임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주는 동안 우리의 핵심 산업들의 경쟁력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와 OLED의 기술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그 늘어난 골든타임을 잘 사용해서 다른 분야에까지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5G뿐만이 아니라 6G 통신 기술 개발, 표준화 등을 위한 미국 중심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제품이라든가 하이텍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실용적인 경제산업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는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중국으로 우리의 핵심 산업 인재들이 이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원재자의 원유, 희토류, 주요 광물 자원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요소수 사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주요 광물 그리고 원유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것 같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의 산업 구조가 에너지 과소비 형태입니다. 빠르게 이 탄소 중립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